안녕하세요. 민코치 플래너 함께 쓰기. 오늘은 4월 13일입니다. 4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그 워크숍으로 캠핑을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내일하고 모레는 제가 캠핑장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캠핑장에 가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살짝 한데요. 그건 뭐 내일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 반에 링크가 못 올라오고 죄송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 캠핑 가서는 안 하기로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카드 뉴스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카드 뉴스는요. 오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그 폰도시의 위대한 하루에 마지막 카드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나지 않는 걸 선택한다라는 그 글귀를 선택하고 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글귀가 그거더라고요. 저희가 1월에 읽었던 1월이래요. 2월이군요. 2월에 읽었던 연간 독서 모임의 두 번째 책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그 책 제목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길이 나한테 맞는 길이라면 계속 가야죠. 나한테 맞지 않는 길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바꾸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 길이 맞지만 가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길에서 멈추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다른 그런 것들을 해내면서 하루에 한 발짝이라도 어제 기억하시죠? 하루에 원인치만이라도 1인치씩만이라도 내가 가야 맞는 길이라면 그 길 위에서 주저앉지는 말아야죠. 꾸역꾸역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지만 사는데 의미를 부여할 만하거든요. 뭐 갑자기 무슨 스님의 그 어려운 얘기 말씀하시는 같은 걸 제가 얼핏 한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카드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위에 다음 오늘의 플래너 쓰기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플래너 쓰기 어제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겠죠? 어제에 대한 리뷰입니다. 어제 비전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제 하루 종일 일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거에서 의식적으로 막 떠올리면서 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보면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을 때 아니면 이런 비전에 관련된 걸 뭔가를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확실히 그냥 앉아서 사무실 일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아주 높은 점수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활력에 대해서는 어제도 퇴근할 때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퇴근길이 너무 쌀쌀하고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추워서 안 되겠다. 내일 캠핑 가야 되는데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라는 비겁한 핑계를 대고 자전거를 못 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긴 했지만 그래 점수를 조금 뺐고요. 그래도 벌써 이미 일요일, 월요일 두 번 자전거를 타서 이번 주도 주 목표 2회는 자전거를 타는 걸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실함이고요. 절실함은 어제 굉장히 해야 되만 하는 일들을 마무리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담함에 대해서는 방해물을 의식적으로 잘 피하긴 했지만 그 성과물들을 만들어서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8점 정도의 점수를 줬고요. 생산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애를 써서 잘 만들어냈던 걸 해보면 9점 정도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점을 줬고요. 그럼 전체 합계는 51점이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는 중에 50점이 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50점 넘는 하루들 많이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 돌아보기를 이제 진행을 하면은요. 오늘 하루 내가 어제죠. 어제 하루 제가 최선을 다했던 순간은 이런저런 보고서를 만드는 순간들이었던 열심히 굉장히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 검토할 것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최선을 다했던 순간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해였냐면 이 대부분 이 카카오톡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업무 관련해서도. 근데 그 글이라는 게 표현이 조금만 하면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면 글이 너무 차갑거나 딱딱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뉘앙스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따뜻하게 표현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통해 그래서 어제 제가 깨달았거나 그 배운 것은 글이 생각보다 참 차갑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보면 제가 쓴 글과 제가 또 말할 때를 보면 글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좀 차가운 느낌이나 냉철한 느낌을 줄 때가 많고, 말을 할 때는 조금 푼수 같은 느낌을 줄 때가 많다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제 스스로를 두고 말을 했었는데요. 어제 보니 그 도구의 특성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글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경 써서 표현하지 않으면 좀 차갑게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같은 표현이어도 뭐랄까요, 악센트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말을 할 때나 글을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말은 오히려 더 차분하게 하고 글은 조금 따뜻하게 쓰려고 애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제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만약 나의 하이퍼포먼스 코치라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어제 참 제가 많이 생각한 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저 혼자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내는 보고서나 이게 전달되는 것까지는 제 영역이지만 그 결과는 저희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어내고 내 노력할 만큼만 했으면 이 일이 성공되고 안 됐고는 그 다음의 일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완벽히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는 분야에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만들었던 자료들이나 회의 자료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많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제시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그 선택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도 분명히 확인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감사한 거는 같이 있었던 동료분들이 참 그런 것들에서 같이 공감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어제에 대한 리뷰를 잠깐 한 2분 정도 하시고, 그러고 그 오늘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이어가 볼까요? 오늘의 내용은요, 명료성부터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마찬가지 질문이죠.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는 오늘은 캠핑을 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원들 중에 저만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뭐 저희 아이들만 따로 이렇게 캐러반에 재우려고 하고 있고요. 저랑 같이 캐러반에 재우려고 하고 있고, 낮 시간에는 저는 이제 워크숍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마음대로 놀아라, 뭐 유튜브를 보든 밖에서 뛰어놀든 뭐 알아서 해라라는 마음 심정으로 데려갑니다. 저희 아이들이 워낙 어디 가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아이들 와서
밥 먹을 때 있고 나머지 자기들끼리 놀면 되죠라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데리고 가고요. 뭐 알아서 잘 놀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같이 가니까 제가 좋은 아빠, 좋은 동료가 되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로서 얘기를 하고 회의할 때는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회의하면서 좋은 동료로서 또 자리 잡아야 되는 것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분명히 그 저희가 회의 일정이 별도로 뭐 있거나 하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놀러 가는 캠핑 형태처럼 워크숍을 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해야 될 최고의 성과는요. 사람들 텐트 치는 거 가서 열심히 돕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 돕고요. 그리고 아이들 잘 재우는 게 제가 오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머지 일은 뭐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성과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 다 하려고 보니까 이제 밖에서 움직이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제 체력이 받쳐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 중입니다. 너무 오버하지 말고 애들하고도 좀 적당히 놀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행여나 술을 먹게 돼도 술을 먹게 되겠죠.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성과를 꼭 이루어야만 되는 이유는 사실 워크숍도 중요하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해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그걸 조금 풀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조금 무리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긴 하죠. 제가 느닷없이 2박 3일로 캠핑을 간다고 하면 회사에서 저희 와이프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맨날 바쁘다고 난리를 치다가 무슨 갑자기 캠핑이나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 별 말이 나오지 않을 거여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료성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명료성에 대한 답을 간단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뒷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는요. 제 회사 관련해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제 루틴에 관련된 것들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고요. 회사 관련해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요 다음번이죠. 저희 연간 독서 모임 2권짜리로 보면 요 다음번 도서인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라는 책을 지금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책이 워낙 두꺼운 책이어서 그 책을 읽는 게 회사에서도 필요하고요. 제 개인으로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해서 캠핑 가서 제가 할 일은 앉아서 여유롭게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정리는 여유롭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루틴으로는 오늘도 강연 듣기 글쓰기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블록 타임은 오전 중에는 뭐 이런저런 준비하고 갈 거 하고요. 그리고 오후 2시까지 그 이동해서 그 캠핑장에서 만나서 그 텐트 치고 뭐 책 읽고 저녁 준비하는 거 돕고 한 다음에 저녁 모임까지 하는 거. 이게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체크로 해야 될 일은 오후 3시까지 텐트를 완성하는 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저녁 그 사이사이에 아이들하고 산책도 가고 그리고 열심히 책도 읽고 하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 투두리스트와 블록 타임 일들입니다. 오늘은 최대한 열심히 저도 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텐트만 쳐놓고 애들은 그냥
그 풀밭에 알아서 놀아라. 조금 내려가면 아니면 저희가 가평의 자라섬으로 가는데 거기 자라섬에 꽃 전시해 놓는 이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아이들 구경도 시키게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까지 내일도 뭐 금요일까지 쭉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계획까지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카드 뉴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 뉴스는요. 29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드 뉴스를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첫 번째 글귀는 그거였어요. 더 이상 공부는 싫다. 그렇다고 벌써 일하는 것도 싫다. 제가 이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건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칠 때쯤이었는데 공부하기는 싫고 일하기는 더 싫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저희 학교가 한 2년간 해오던 공사를 마치고 저희 캠퍼스 지하에 이런 헬스장, 뭐 도서관 이런 게 새로 만들어져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학교를 지금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가운데 중간에 휴학한 기간까지 하면 거의 8년, 9년을 다녔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너무 억울하다. 나는 그동안 낸 등록금은 뭐냐 생각이 들어서 그때 욱하는 마음으로 대학원에 가겠다고 결심을 했었어요. 공부에 큰 뜻을 품고 갔던 게 아닙니다. 그냥 취직보다는 대학원을 하면 이 캠퍼스에서 조금 더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을 들었다면 제 삶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니체의 이야기죠. 지금 이 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다시요. 지금 이 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사는 모습들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과연 지금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다시 살면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똑같이 살고 싶다는 결정을 하게 될지는 아직 뭐 완벽하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은 주어진 현실에도 충실해야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에도 충실해야 되고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까지 다 충실해야지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느닷없이 캠핑 가기 전에 이렇게 센 문구를 확 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몰랐지만 굉장히 노는 것까지도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이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살아가실 마음을 가지시길. 만약 그게 답이 안 나온다면 어떤 것이 문제여서 그걸 못했고 그것이 일어났던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해서 똑같은 후회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으니 그것 때문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아니야 라는 무엇이 있다면 그 똑같은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의 카드 뉴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로 오늘의 내용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